목 디스크나 저림에 호전이 없다. 치료를 해도 그때만 잠깐 좋고 계속 반복된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근육들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근육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치료하지 않고 목에 있는 이 목 부위에만 수술이나 시술, 신경주사 같은 것들을 한다면 그 효과에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평생 진통제, 시술에 의존하면서 그때그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운동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팔을 이렇게 90도로 꺾은 다음에 안녕하세요. 파주쾌척한방병원 병원장 박철현입니다. 오늘은 팔저림, 손저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팔이 저릿저릿하다가 언제부턴가 손끝까지 저려요. 목 디스크라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왜 저림이 계속 남아있죠? 이런 질문들을 목이나 어깨 환자분들께서 정말 자주 하세요. 목 디스크의 원인은 하나하나 따지자면 정말 끝이 없이 많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자전거 타는 분, 자동차 사고, 근력 저하, 스트레스, 자세 불균형 등등등 엄청 많지만 이 모든 걸 단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어서 생긴 병이다. 잘 때를 제외하고는 목뼈는 항상 5kg 정도의 머리 무게를 지탱하면서 그 압박을 견디면서 지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팔저림과 목 디스크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관계하고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 디스크가 있으면 팔저림이 생기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건 팔저림이 있는 분들을 MRI를 찍어보면 목 디스크 없이 멀쩡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뼈가 있고 목뼈 사이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들어있겠죠. 목뼈하고 목뼈 사이에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요. 팔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디스크가 압력이나 아니면 오랜 압박에 의해서 터져서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여기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신경 라인 따라서 이렇게 찌릿찌릿 저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가 파열돼서 팔이 저리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고요. 디스크가 없는데도 팔이 저리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목 안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첫 번째 길에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어깨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각근들 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의 근육이 긴장하기 시작하면 요 사각근들이 긴장을 하면서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팔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각근이 긴장할 정도가 되면 이 근육만 긴장하는 게 아니고 목 옆에 있는 근육, 앞에 있는 근육 전체적으로 다 긴장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당겨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점점 아래쪽으로 압력을 받게 되겠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다시 팔이 저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팔저림이 있는데도 목 디스크가 없는 이 상황,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목 디스크가 터지게 되고 팔은 더욱 저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팔저림과 목 디스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가장 핵심이에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팔저림이나 목 디스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직접적인 유발자는 근육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목에 있는 근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목이 아닌 곳, 저 멀리 있는 어깨나 등, 그리고 허리 근육들 중에서도 팔저림과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근육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근육들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승모근. 승모근의 위치는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승모근은 목의 회전, 그리고 뒤로 제끼는 신전을 담당하면서 이 견갑골, 날개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모근이 긴장이 되면 거북목이 되거나 어깨 쪽에 있는 흉곽 출구 부분이 압박이 돼서 팔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근육은 등 쪽을 담당하고 있는 상부 등 근육들이에요. 날개뼈 사이에 허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 있는 능형근이나 기립근들, 이 근육의 역할은 등이 굽어주는 이 흉추 후만을 방지하고 거북목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광배근. 이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광배근은 위치가 허리 골반에서부터 어깨까지 요 전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목하고 가장 거리가 먼 근육이죠. 그런데도 어깨와 등을 안정시켜서 경추 곡선을 회복시켜 주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을 열심히 치료하는데도 목 디스크나 저림에 호전이 없다. 치료를 해도 그때만 잠깐 좋고 계속 반복된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근육들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근육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치료하지 않고 목에 있는 이 목 부위에만 수술이나 시술, 신경주사 같은 것들을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맞고 치료를 해도 그 효과에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진통제, 시술에 의존하면서 그때그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 디스크 치료의 본질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내거나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근육 치료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목 디스크를 누르고 압박하던 원인, 즉 지쳐있고 굳어있고 약해져 있는 근육,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치료예요. 목 주변 근육, 어깨, 등, 허리 근육까지 이 모든 걸 다 하나의 체계로 보고 관리를 해야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운동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육을 살리는데 운동만 한 건 없어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바로 따라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문틀을 이용한 문틀 스트레칭입니다. 가까운 문틀이나 벽 모서리 같은 데 서서 해보세요. 이렇게 양팔을 들어서 기역자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이 팔꿈치 부분을 문틀에 대고 몸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이 가슴과 어깨 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집에서 문을 여시고 문틀이 있죠? 팔을 이렇게 90도로 꺾은 다음에 여기에 팔꿈치를 걸치고 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쭉 빼면서 어깨하고 가슴 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보느라 말려있는 어깨와 등을 펴주는 데는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동작입니다. 15초씩 딱 3번 정도 해보세요. 목으로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게 직접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기서 목 디스크나 팔저림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 왜 어깨 스트레칭을 하지? 이유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목 근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어깨, 등, 허리 근육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운동, 좋은 스트레칭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많은 환자분들을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까지 질환이 진행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건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근육을 재탄생시켜주는 치료, 즉 매선 치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매선은 특수한 실을 몸 안에 넣어서 딱딱하게 뭉친 근육들을 자극하고 풀어주는 치료예요. 치료용 실이 몸 안에 남아있으면서 혈액순환을 계속 도와주고 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근육 안에 남아있는 동안 근육과 몸의 회복력을 되살려주는 거죠. 화장하시는 분들 언제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하죠? 피부가 탄력이 있고 수분도 많아서 촉촉할 때, 그럴 때 잘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근육이 잘 세팅이 돼 있어야 운동의 효과도 잘 먹히게 됩니다.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돼 있고 수분도 부족하고 근력도 떨어져 있다. 매선으로 이런 상태를 해결해서 근육이 운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선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매선은 몸이 운동을 반응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몇 달 전에 팔저림, 손저림으로 병원에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저처럼 분필로 판선을 하는 강사셨어요. 팔저림, 손저림이 처음에는 약하게 왔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 손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분필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돼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 어깨 이런 걸 다 직접 체크를 해봤더니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상태로 뭐 책도 보시고 작업도 하시고 판서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목부터 어깨, 날개뼈 주변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으로 근육들이 굉장히 심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도 계속 안 좋으시겠네요 라고 여쭤보면 이런 분들은 10중 8구 허리야 뭐 늘 아팠는데 요즘은 팔저림 때문에 허리는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매선 치료를 시작했고 처음 한두 번 치료 받으실 때는 긴가민가 하시는 정도였는데 3회차 넘어가는 때부터는 밤에 절여서 깨는 횟수도 줄고 분필도 이제는 손에 잘 안 놓치고 일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달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만에 회복이 잘 되셔서 정말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분과 저의 다음 숙제가 있어요. 팔저림 좋아진 데에서 만족하지 않고 평소에 그 뻐근했던 허리,
이 허리 통증까지 마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흔히 목 디스크로 인한 이 팔저림이나 손저림이 디스크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진단을 해보면 진짜 원인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인 목이나 어깨, 등,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 이 근육들이 함께 굳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제가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척추에 있는 척수가 지나가죠. 요게 이제 고속도로. 그리고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손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집까지 연결된 이 도로, 이게 신경이에요. 차들이 쭉 오고 가는데 이 차들이 우리 집까지 도로를 따라서 잘 오면 신경소통이 잘 돼서 저리지가 않겠죠. 디스크가 터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도로에 진입하는 이 부분, 무슨 이유에서인지 막혀서 차들이 우리 집까지 못 오게 되는 거, 이게 디스크가 터진 경우예요. 하지만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어도, 여기 들어오는 데는 막히지 않았어도 우리 집까지 오는 도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 교통사고들이 났다거나 도로가 손상이 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들이 우리 집까지 못 오게 되겠죠.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애들이 사각근이 긴장돼 있다거나 승모근이 많이 굳어서 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다른 근육들이 굳으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디스크에는 문제가 없어도 손에는 저릴 수 있는 원인들이 매우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부분, 디스크 주위의 좁은 부분 말고 집까지 오는 동안에 이 넓은 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교통체증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목에 좋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목 디스크나 저림 환자분들한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고정 댓글에 말씀드렸던 매선 시술에 관련된 영상들을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의 팔저림, 손저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변에 자꾸 팔이 저린다, 손이 저린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도 틈틈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선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근육을 바꾸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케처한방병원 병원장 박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